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원국장 김장렬입니다. 식약처는 관련형 전자담배의 유효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판매 중인 관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에 포함된 11개 유해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형 전자담배에서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검출되었으며 타르는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번에 분석한 유해 성분이 적절한지와 분석 방법이 타당한지, 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험분석평가위원회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분석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분석한 유해 성분은 총 11개 성분으로 일반 담배의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함유량을 표시해야 하는 니코틴과 타르, 그리고 인체 독성이 높아 세계보건기구에서 각국 정부에 저감화를 권고하는 9개의 성분입니다. 분석 제품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대상 제품은 국내에 관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3개 회사의 제품 중 회사별로 1개 모델씩을 선정했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 분석 방법으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이 없어 일반 담배의 분석법이지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ISO 법과 HC 법을 관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해서 분석했습니다. ISO 법은 담배 필터의 천공 부위를 막지 않고 흡연하여 분석하며 일반 담배의 니코틴, 타르 함유량 표시에 적용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HC법은 실제 흡연자의 흡연 습관을 고려하여 천공 부위를 막고 흡연하여 분석하며 ISO법보다 더 많은 담배 배출물이 체내에 들어간다고 가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논문 등을 통해 관련형 전자담배의 분석 결과를 발표한 일본, 중국, 독일 정부에서도 식약처와 마찬가지로 ISO법 또는 HC법을 관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하여 분석했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배출물의 흡입 시간은 제품별 특성과 사용법을 고려했으며 분석 대상 성분에 따라 캠브리지 필터, 인핀저, 가스백으로 포집하여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 나오는 배출물을 ISO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3개 제품의 니코틴 평균 함유량은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일반 담배에 표시된 함유량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타르의 함유량은 1개 제품은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일반 담배와 유사하였으나 2개 제품은 더 높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저감화를 권고하는 9개의 유해 성분 중에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조피렌 등 5개의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 밖에 아세트알데히드 등 3개 성분도 검출되었습니다. ISO법보다 흡입 부피, 흡입 빈도 등이 강화된 HC법을 적용했을 때에는 유해 성분이 ISO법보다 1.4배에서 6.2배까지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분석 결과의 의의입니다. 이번 분석 결과 관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관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개 제품에서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게 검출되었다는 것은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는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보건기구 등 외국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울러 관련형 전자담배에도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의 유해성은 흡연 기간, 흡연량뿐만 아니라 흡입 횟수, 흡입 깊이 등 흡연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유해 성분이 함유량만으로 제품 간의 유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담배 제품 관리 및 금연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한국인의 흡연 행태를 조사하고 담배 유해 성분이 분석, 공개 등에 대한 연구 및 이를 위한 법률 개정도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립암센터 임민경 교수님께서 담배 유해성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의 임민경입니다. 새삼 담배 사용에 따른 인체 유해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새삼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담배 연기에는 최소 70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7,000종 이상의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흡연으로 인한 인체 유해성에 대한 평가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전신적이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건강 위해를 일으킨다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직접 흡연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폐암이라든지 인후두암, 또 우리나라에서 호발하는 위암, 자궁경부암, 후두암, 췌장암 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암 발생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 밖에도 동맥경화증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폐쇄성 폐질환과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까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간접흡연 역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아 돌원사 증후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신 중의 다양한 합병증, 그 외에도 폐암, 여성 유방암, 어린이 백혈병 등과 같은 암을 유발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태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환 발생은, 그리고 질환의 발생에 따른 사망은 담배 배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의 노출에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실제 독성물질에 포함된, 독성물질이 함유된 그 양에 따라서 인체 유해성이 변화하거나 이런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함유량을 가지고 유해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보고된 연구들에 의하면 한 개피 미만의 담배를 장기간 흡연하는 것만으로도 폐암으로 인한 사망은 9배, 그다음에 전체 원인에 의한 사망 같은 경우에는 1.6배까지 상승시킨다라는 보고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소량의 흡연도 굉장한 위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소량의 장기간 흡연이 많은 양의 단기간 흡연에 비해서 더 높은 발생 위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련형 전자담배에 니코틴, 타르, 그리고 그 밖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인체 중독성과 위해성이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타르의 성분이 앞서 말씀 주신 것 같이 높게 검출된 것은 우리가 현재 분석하지 못한 부분의 다양한 유해 물질과 그다음에 그 양 자체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체 중독성과 위해성에 대한 고민을 이 제품에 관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해성을 감화시키는 것은 담배 제품에 관계없이 어떤 함유량이 있는 것이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금연만을 통해서 위해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새로 나타난 이 관련형 전자담배, 가열담배에 대한 전반적인 위해 인식에 대한 국민적 메시지를 좀 강화하고 담배와 같은 수준에서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